또 도중에 재난 문자가 침투를 했네요. 이 인천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항구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좀 해외 유입이 많아서 그런지 일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부산에서도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사례 그런데 자꾸만 본문 내용으로 다시 계속 하도록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직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요즘은 먹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사실상 편의점 알바라도 덕지한 것 아닌가요? 요즘이야 밥 굶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밥을 굶는 사람은 좀 덜어 있는데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가정이 12살짜리 아들과 편의점에서 식료품 절도를 했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도 여전히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렇다면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가 그것도 그렇거니와 왜 그 절도 현장에 왜 아들까지 대동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그냥 훔치려면 혼자서 가든지 무슨 아들에게 망이라도 보게 하라는 계획이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절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부모로서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범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게 생겼네요. 편의점 알바하는 것을 쪽팔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애가 10살이 넘은 애가 있으니까 나이가 꽤 먹었겠죠. 그러니 알바를 한다는 건 그 나이에 알바를 한다는 것을 쪽팔리게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노점에서 붕어빵을 파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노점상의 아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적어오라는 과제를 받고 아버지께 문의하였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붕어빵 장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다 아들이 대꾸한다. 아버지, 그건 쪽팔리잖아요.
이에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말을 고안해낸다. 그래? 그럼 셰프라고 해.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대체로 유튜버라고 말을 하는데, 또 그 다음으로 셰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거죠. 이걸 좋게 말하면 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쪽팔려 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야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그의 속마음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비록 아이가 직업명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게 옳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자가 옳다고 보기도 한다. 그의 셰프 발언은 미래형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은 노점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유명한 한 셰프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 사람이 목표를 가졌느냐 없느냐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당초 그가 수제빵을 만드는 셰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파는 일이라면 그의 미래는 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뚜렷한 목표 없이 붕어빵을 파는 것이라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에 불과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도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독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스테디셀러 나의 문화에 유사한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교수가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도 유효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독서를 통해 다양한 배경 지식이 생기면 그만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대도 많아진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생각하는 일이다. 세상 돌아가는 딱딱한 소재가 아닌 여행이나 그 나라의 역사, 풍경 등을 대화하고 나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 밖에도 그 분야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 거침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근데 굳이 대화 내용까지 설명해 드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독서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독서라는 주제로 독서로 배경 지식을 쌓은 덕분에 아는 것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 토론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다른 사람과 1시간 이상을 거뜬히 대화할 수 있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상대방을 통해 내 지식을 확인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대화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사회성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 나는 책을 읽다 잠이 들곤 했다. 흔히들 육체의 살을 찌우려면 먹자가 잠이 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영혼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혀가 짧아서 선천적으로 말도 또 더듬고 발음은 부정확했기 때문에 항상 왕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잠들기 전까지는 항상 책을 보곤 했었던 거죠.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집필한 책이 있어요. 이 역시 자가 출바로 출간한 책이 있는데 나중에 이는 도서 전체를 소개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읽었던 때는 나이 40이 들어서였다. 그때부터 신앙 서적을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제목은 평신도가 쓴 성경 예화라는 제목을 타이틀로 하고 투고했고 현재의 제목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사실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 예화를 비롯해 중간중간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거기서는 답습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는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다. 예, 이번에도 또 소제목인데 이번 다음 내용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